남자친구 부모님께선 지방에 사시고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누나는 서울에 살아요. 남자친구는 저와 같은 직장 다니고 연봉도 거의 같고 취미생활도 같고 그리고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쪽 업계에서는 탄탄하게 자리 잡은 회사라 저희 둘 다 경제력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별로 다툴 일도 없었고 사랑도 현실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정식으로 청혼을 받았고 슬슬 결혼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조율하다 보니 남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조심스레 자기 누나도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오는 거예요. 평소에 남자친구랑 누나랑 친한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설마 결혼하고 같이 살자고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남자친구는 지금 누나랑 같이 살고 있어요. 누나는 나이가 좀 있으시고 무직이세요. 나름 구직 활동은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워낙 눈이 높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는 능력이나 스펙이 안 되고 그렇다고 변변찮은 곳에는 본인이 들어갈 의사가 없으세요. 지금까지는 남자친구와 부모님의 도움으로 잘 지내오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남친 집에 얹혀 사는 이유도 직장을 구한다는 핑계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정작 어디라도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는 마음은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누나분이 죽어도 제 남자친구랑 같이 사셔야겠다는 겁니다. 처음엔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어차피 이제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니 작은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정도는 대가 없이 드릴 생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석 달 월세 및 생활비도 드릴 테니 석 달 안에만 하실 일을 찾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도 드렸죠. 그랬더니 그 누나분은 석 달이 지나도 못 구하면 난 어떡해? 하시길래 그럼 그땐 시댁이랑 의논하시라고 제가 며느리로 들어가면서 연로하신 시부모님도 아닌 남편의 누나 생활비까지 책임질 생각은 없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제안 정도면 기본 도리는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누나분께서 제 돈은 몰라도 자기 남동생 돈은 자기한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냐고 헛소리를 하길래 그래서 제 남자친구가 벌어온 돈과 제가 벌어온 돈은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저희 미래를 대비해 적금 붓고 그리고 아이가 생길 때 그 아이 학교 보낼 때 대비해 그리고 아이가 생길 때 그 아이 학교 보낼 때 대비해 모을 만큼 모으고 그리고 저희가 아쉽지 않게 살 만큼 생활비 빼놓고도 그때도 남자친구가 돈이 남는다고 하면 그땐 그 돈 어떻게 쓰든 상관 안 할 거지만 사지 멀쩡한 남편 누나까지 먹여 살리는 건 곤란하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저희랑 같이 살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진짜 나이만 어렸다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철이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평생 돈 벌 생각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기대냐면서 차라리 남동생한테 기대시겠다네요.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말도 안 되는 누나의 소리에 남자친구가 몇 번이나 설득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누나가 중니 사니 하면서 꼬장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제 평생 살면서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누나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는 둥 이럴 바엔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혼자 살다 죽을 거라는 둥 억지를 부리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누나가 사치를 하는 체질도 아니고 우리는 맞벌이니 집안일 맡기고 같이 살면 어떠냐고 하면서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같이 살면서 집안일 시키는 게 마음 편하지. 어떻게 아가씨가 될 사람에게 집안일 맡기면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 말이죠. 함께 살면서 신경 쓰이는 건 둘째 치고라도 집안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남자친구는 뭐에 씌였는지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자친구에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고 일단 그 자리를 나왔죠. 다음날 퇴근하고 바로 만났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또 누나랑 같이 사는 문제를 꺼내길래 제가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누나가 살 곳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굳이 여기서 직장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천천히 취업 준비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꼭 여기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남자친구는 자기도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누나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모시면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닌데 왜 꼭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냐고. 그리고 2년 동안 직장 알아만 봤지 실제로 한 달이라도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있냐고. 보통 사람들은 일단 알바든 뭐든 최소한의 생활비는 벌면서 직장을 알아본다. 그런데 누나 같은 경우에는 남친이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니 오히려 더 게을러져서 저렇게 시간만 낭비하는 건데, 만약이라도 같이 살게 되면 저 사람은 평생 직장 같은 건 잡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쏘아대는데도 남친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당연하죠. 제가 하는 말들 중에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남친에게 주위 사람들 아무나 자꾸 물어보라고. 사지 멀쩡하고 자기 부모님들 버젓이 잘 살아 계신데 곧 결혼하는 남동생 내에 얹혀 사는 누나가 정상이냐고요. 만약 누나가 몸이 너무 약해서 혼자 살 수도 없고 부모님들도 안 계셔서 정말 갈 데가 없다면 나도 기꺼이 모실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나도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경우에는 누나가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단 한 개도 못 찾겠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이 정도로 알아듣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친의 대답은 너무 의외였네요. 남자친구가 제기한 대답은 바로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였습니다. 저 이기적인 건가요? 남친이나 남친 누나 입장에서는 뭐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단 남남도 아니고 곧 가족이 될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데도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저를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세상에 어느 와이프가 결혼하자마자 사지 멀쩡한 남편 누나까지 건사하면서 살려고 할까요? 그것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2년 동안 백조 생활을 해왔던, 그리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난 내 동생한테 평생 빨대 꽂고 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이에요. 그래서 말해줬죠.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이 나처럼 이기적인 여자랑 사는 꼴을 내가 어떻게 보니 미안해서 죽겠네. 헤어져 줄게. 꼭 나처럼 이기적인 여자 말고 착한 여자 만나, 알겠지? 제 비아냥에 기분이 나빴는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린 남자친구는 정말로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8일째 되는 날부터 10분 간격으로 문자가 오기 시작하더니 핸드폰에 불이 날 만큼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는 헤어지자고 말한 그 순간 이미 마음 정리가 끝난 터라 문자며 전화며 다 무시했죠. 남친은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어떻게든 누나를 설득해 본다는데 이미 자기 누나랑 같이 살기를 거절했다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에게 이기적인 여자라고 한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끝난 거였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보며 불쌍하다거나 안 됐다고 생각 들기는커녕 얼마나 나를 만만하게 봤으면 저럴까라고 밖에 안 보였어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단호하게 끊어내긴 했지만 그래도 누나 문제 외에는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과의 이별이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네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제 인생 당차게 살아가렵니다. 첫 번째 후기 글입니다. 맙소사, 제가 센스 없게 전 남친 근황을 안 썼더군요. 이제 제겐 너무 관심 없는 일이 돼버려서 말이에요. 그나마 같은 직장을 다녔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소식까지 지인들을 통해 원치 않아도 들려오고 있어서 근황을 나름 알고 있어요.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 당시 2년쯤 버티다가 전 남친이 회사에서 자꾸 티를 내서 난처함을 이기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전화위복이랄까요? 지금은 사업전에서 코로나와 부들부들 싸우고는 있지만 수입적인 면이나 일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진 상황입니다. 전 남친은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직장분들과 합이 좋아서 아직도 연락을 하고 또 종종 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소식을 쭉 듣고 지내고 있다 보니 간간히 전 남친의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우선 전 남친은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3, 4년 정도 잊을만 하면 가끔씩 연락을 해 저를 곤란케 하더니 연락이 뚝 끊겼다 싶은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입이 이따만큼 벌어졌던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같은 회사 신입 직원과 결혼하더라고요. 그 회사분들 저도 다 아는데. 그리고 그 문제의 원흉인 누나도 결혼했다네요. 누나 남편이 굉장히 금전적인 부분에 깐깐하게 굴어서 돈 들어가는 건 아직도 전 남친에게 얘기해서 몰래 받아간대요. 그래서 전 남친의 아내분이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고 계신다고. 제 예상대로 누나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지고 볶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뭐 당연하다 싶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뭐 엄청난 사이다가 없다 보니 글 쓸 때 올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딱 하나. 이건 사이다라고 하면 너무 못된 것 같긴 한데 익명이니까 한번 말해보자면 전 남친은 회식 자리에서 과음만 하면 아직도 저랑 헤어진 게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울면서 진상을 부린다네요. 한편으론 꼬시고 한편으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지금 그 아내분께 죄송하고 그렇네요. 제 사연을 기억해 주신 분들이 있고 그때 당시 글을 봤는데 후기를 봐서 반갑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글을 쓰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마지막 후기 글입니다. 아주 늦은 후기를 들고 왔어요. 응원해주신 분들께 빨리 좋은 소식, 잘 사는 소식 전해드리고 싶었지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대충 계산해보니 딱 5년 전에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지금 만나는 분과 1년을 넘겼으니 그 사이에 공백이 딱 4년이군요. 남친과 헤어진 후 어정쩡한 기분으로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4년은 완전히 정리하며 혼자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금 만나는 분과 교제를 하게 됐고 지금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제게도 적용돼서 참 다행이네요. 저는 요즘 외적으로 훌륭하고 경제적으로 따뜻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참 잘 맞는 좋은 분과 1년째 막 어제 만난 사이처럼 설레는 만남을 갖고 있어요. 5년 전 사연 속 남자친구는 한도 끝도 없이 다정하고 착해 보이던 성격이었는데 그게 내게만 그런 게 아닌 호구 멍청이였다는 걸 헤어지고 알았죠. 사랑할 땐 보이지 않던 단점들을 바닥까지 봤어요. 심지어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는지 평생 가족이랑 연 끊겠다며 매달리기도 했는데 제가 바란 건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다 왠지 제가 이별을 무기처럼 휘두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기분만 엉망이었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지금 만나는 분은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된 사이인데 뭐 소개팅은 아니고 친구 생일 파티 갔다가 인연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차도남이나 시크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연인이 되니까 엄청 퍼주고 자기 사람한테만 잘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밖에서 짐 빼지 않고 남은 에너지를 다 제게 기울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장이 무척 잘 어울리는 남자라 저도 모르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는데 바로 코로나가 터져 현재 결혼 준비는 올 스탑한 상태입니다. 참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남자친구 쪽에서는 일가 친척분들만 모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하자고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나이가 있으니 너무 오래 미루는 것보단 1년 정도만 시국 봐가면서 조만간 날 잡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남자친구가 A3 용지에 빼곡하게 손편지를 써줬는데 펑펑 울며 읽다가 갑자기 예전에 제가 남겼던 글이 생각나 후기를 쓰려고 다시 들렀습니다. 저 행복하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주 많이 감사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게요.